이번에는 리더의 성공 노트 시간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 웬만하면 우리 국민들 한 번쯤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텐데요. 지난 2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무려 6천 통의 편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건넨 분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고 스튜디오로 모셔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편지 문화재단의 고도원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제가 소개할 때 잠깐 드린 말씀인데 24년간 매일 아침 이렇게 편지를 쓰시는 거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먼저 말이죠. 오늘 아침에는 어떤 편지를 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 편지는 잠이 솔솔 온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네. 그 문영배 지난 헌재 재판관께서 네. 호의에 대하여라는 책을 냈는데 네. 거기에 독서와 관련된 글을 썼어요. 그래서 네. 요즘에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많아서 책을 읽어라. 어려운 책도 읽다 보면 잠이 솔솔 온다. 책이 수면제다. 과거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험생 시절에 수면제 했던 먹지 얘기인데. 말고. 예.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 책 읽는 거, 독서. 네. 자, 근데 이제 24년간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저도 아주 처음부터 이 편지를 보내주셨던 걸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네. 아무리 짧은 글이라고 하더라도 매일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네. 어떻게 그런 소재들을 모시고 또 혹시나 소재 고갈 문제는 없으셨는지. 근본적으로는 저희 독서에서 온 거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목사였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제 독서 훈련을 많이 받았고 독서 카드가 무진장에 쌓여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그 이메일이 이제 등장하고 해서 시작했는데 독서와 저의 삶의 경험, 저의 사유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하니까 재료가 고갈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독서 카드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전부터 어려서부터 책을 읽을 때마다 중요한 걸 갖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다든가.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이게 설교 준비하실 때 독서 카드를 많이 이용했죠. 그래서 그 날짜 적고 책 제목, 저자 적고 그 책을 읽으면서 좋은 구절을 기록하고 그 뒤에 그때 단상을 쓰고 그것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소위 묵상 노트 뭐 이제 이런 걸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해놓으신 거 정말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 다시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어떤 계기로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편지로 보내시게 되셨는지요? 제가 2001년 8월 1일 이 아침 편지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언론 기자를 거치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연설비서관을 하셨죠. 네, 5년 했습니다. 예. 그러다 그 중간에 예. 한번 쓰러졌죠. 번아웃 된 겁니다. 예.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예. 저는 임사 경험을 했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새소리 바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는 새소리 바람소리 있는지 몰랐어요. 네.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뭐가 소중한지 저희 인생관이 바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때 독서 카드를 생각하게 되고 이메일이 이제 확산되던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도 아마도 이제 기자였기 때문에 네. 언론사 기자 후배들 선배들에게 보내기 시작 한 200명에게 보내기 네, 시작한 네, 것이 이렇게 된 그렇군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구독자가 지금 보내시는 게 한 이메일 400만, 200만? 그 예. 앱까지 포함해서 한 400만 정도, 400만 정도. 됩니다. 이야. 조용히 보내고 있고 그러게요. 그것을 무슨 표로 바꾸거나 돈으로 바꾸거나 이러지 않고 네. 좀 어찌 보면 뭐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온 거죠. 참 그런데 이제 이 아침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뭔가 내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네. 때 이 보내주시는 한 줄의 글이 네. 정말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네. 그래서 참 저희들로서 고마웠던 그런 기억이 저도 있는데 네. 그런데 또 반대로 말이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 구독자들이 이제 답장도 보내오지 않습니까? 네네. 기억에 남는 무슨 구독자라든가 그런 또 편지 수신자가 좀 있으신지. 저는 매일 정말 엄청난 그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답신도 받고 이메일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 후반에 좀 소개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다양합니다. 네. 지친 사람들이 좀 회복하는 생수를 마시는 느낌에서부터 네. 비롯해서 최악의 결심을 했다가 아침 편지를 읽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정말 번아웃 직전에 있다가 네. 이 글 한 줄이 저를 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힘들고 고독한 일이지만 그 보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할 수 있게 됐고요. 네. 매일매일 저는 그런 분들과 소통하면서 그 다음 날 아침 편지를 또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편지를 읽으셨던 분들, 소위 말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제 글을 받은 건데, 이게 정말 나에게 쓰는 편지구나. 네. 이렇게 느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 있던 분들이 살아야겠다는 의욕을 갖게 됐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가 아무리 뭐 200만, 300만, 400만이라 하더라도 그날의 아침 편지는 반드시 한 사람의 대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돌아가서 그 황 앵커를 위한 편지를 보낼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그럼 황 앵커께서 이걸 이거 나에게 보낸 편지구나 공감하실 수 있다고 하면 많은 유행가가 그렇듯이 만인이 공감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반드시 한 사람의 대상이 있는 것. 그래서 편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지는 글을 쓴다고 하지 않고 네, 네.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진심 어린 예. 그런 마음이 좀 전달되었기 때문에 네. 한 사람이 이건 나에게 보낸 편지다 하고 만인이 공감하는 것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뭐 그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말이라는 게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그럼요. 멀쩡하던 사람의 네. 그 영혼도 거의 뭐 죽어가게 만들고 그런 건데 지금 그러면요. 네. 지금 우리 이사장님의 편지는 그야말로 생명의 언어로 지금 다가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위로 그리고 치유 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말씀대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네. 기운을 일으키기도 하고 툭 떨어뜨리기도 하고 어디에서 우리 이사장님 그런 말씀을 이렇게 찾아내시고? 저도 사실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청년 시절에 정말 칼날 위를 걸어왔고 네. 고난의 경험을 많이 했고 10년 동안 직업 없이 정말 이제 이사장님의 삶의 경험에서 그렇죠. 고난의 경험과 네. 독서 네. 이것이 결합돼서 거기에서 어떤 부분 이 구절은 아마도 틀림없이 어떤 사람도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뭐라 그럴까 그 이제 그야말로 칼날 위를 걸어오셨다 그런 표현도 하셨는데 네. 그 옛날의 경험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그 어려웠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그때 어디서 찾으신 그것도 여러 가지가 얘기할 수 있지만 저의 경우는 독서였습니다. 독서다. 저는 이제 긴급조치 구호로 제적돼서 예, 예. 786명이 집단 제적을 당했는데 예. 청년 시절 쫑이 났죠. 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아. 예, 예. 그래서 저는 남산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갈 곳이 없으니까요. 예. 처음부터 읽히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한 사흘, 나흘 그때부터 단어가 보이고 읽히기 시작하고 빨리 들게 되고 그랬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훈련받았던 독서 카드를 다시 쓰게 되고 그것이 오늘의 저를 작가로 만들고 기자로 만들고 시인으로 만들고 네. 대통령 연설문 쓰는 사람으로 그러게요. 만들고 네. 그리고 고도원의 아침 편지 쓰게 한 거죠. 그 고난의 경험이 없었으면 아침 편지는 그야말로 죽어 있는 글일지도 모르죠. 살아있는 글을 쓰게 된 것이 어찌 보면 청년 시절의 그 어려움이 지금 감사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독서의 이제 오랜 경험에서 이제 묻어나왔는데 그 독서의 경험을 이사장님한테 말씀해 주신 분은 바로 아버님, 네, 목사님이셨고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아버님이 우리 자녀들 이사장님을 위해서 얼마나
그 목사님이시니까 기도를 많이 했을까? 네. 또 아버님의 기도에 힘이 오늘날 이사장님을 만든 게 아버님의 아닌가. 기도발로 살고 있습니다. 네. 돌아가셨지만은. 네. 그러게요. 네. 그 아침 편지의 마지막은 항상 오늘 또 웃으세요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돼 있는데 네. 웃음을 중요시하는 우리 이사장님만 그 저희 인사죠. 인사인데 뭐 흔히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네. 웃음은 얼굴에서부터 저는 웃음을 삼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에 그 유쾌한 주파수는 표정과 기운에서 나오잖아요. 네, 웃는 웃으시잖아요. 예. 네. 거기에서부터 풀리고 소통이 되고 관계도 풀리고 자기 마음의 그 마인드 컨트롤도 되고 그래서 인사입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웃으면 복이 와요. 네. 가지고 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벌써 이제 24년간 해오시면서 최근에는 이제 그 아침 편지뿐만 아니라 명상센터 그리고 뭐 링컨 스쿨 꿈 넘어 꿈 캠프 그야말로 이제 그 온라인으로 편지 보내는 거 말고 네. 실제적으로 이런 그 오프라인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충주의 깊은 산성 옹달샘이라고는 명상 치유 센터에서 왔어요. 이제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다 보니까 저처럼 열심히 살다가 강제 멈춤이 오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그러기 전에 잠깐 멈춤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운 곳이 깊은 산성 옹달샘 치유센터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에 대한 걱정들이 있게 되고 그렇죠. 그 청소년들을 보면서 이 청소년들에게 언어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링컨 캠프입니다. 링컨 캠프는 뭐 잘 아시다시피 게티스버그 연설이 2분짜리 연설인데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그게 불멸의 서사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의식의 서사시. 즉흥 연설이었습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예,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그렇죠. 했던 그 언어는 링컨이라고 한 사람이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의 경험이 많잖아요. 17번 실패한 사람이고 이분도 어마어마한 독서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버물려져서 위급한 상황에서 남북전쟁의 그 위급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튕겨나온 것이 게티스버그 연설이에요. 최대의 격전지 희생 많이 당한 곳에 가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게티스버그 연설을 암기하게 하고 자기 연설을 하게 하는 2만 5천 명이 거쳐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서법을 가르치는 거죠. 빨리 읽고 정독하고 다독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꿈 넘어 꿈, 뭐 종합교육연수원 역할도 하고 산림교육센터 역할도 하고 일종의 교육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하여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재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상치유센터 같은 거 만드실 때 일체 뭐 기업이나 다른데 지원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던데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또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도전이었죠. 정부 지원이나 어떤 기업의 지원을 받게 되면 간섭을 받게 되고 제가 꿈꿨던 것과는 다른 길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한 20몇 년 동안 외로운 길을 걷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도 사실은 저를 내려놓았죠. 처음에 재단 만들 때 공익재단 만들면서 비영리 저의 집을 도네이션해서 재단 만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5억이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좀 달라져 있어요. 저의 집을 저도 어렵게 마련한 저의 집을 도네이션해서 그걸 기금으로 삼아서 재단을 설립하고 제 꿈에 함께한 아침편지 가족들이 10,000원, 20,000원, 뭐 많은 분들은 1억 뭐 이렇게 후원해서 그것들이 모아져서 어찌 보면 정말 세계 드문 기적의 공간입니다. 참 뭐 우리 시청자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최고의 권력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손을 벌리면 후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런 거 안 하고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또 이 어려운 과정인데 용기 있게 해나가신 정말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코로나라고는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그게 3년이었잖아요. 이건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후원도 이제
사람들이 다 어려우니까 네, 어려워지고. 네. 그래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어떤 시스템을 위해서는 뭐 정부의 협력이라든가 뭐 독지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또 예. 뭔가 연대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갔고 운영이 워낙에 투명하고 뭐 저 그야말로 네. 제가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뭐 당당하고 떳떳하고 하면 그 깨끗한 소위 말해서 예. 돈을 받는 거는 뭐 하나의 모형 모델이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민간 재단에서 세워진 이런 것들이 이런 정신이 이어지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지속 가능성이죠. 네. 자, 그 잠깐 다시 좀 돌아가서 그 명상센터에 어떤 분들이 주로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또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요? 우선 뭐 여러 형태가 있는데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행복한 가족 마음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 마음 여행. 가족들이 오는 거. 네. 가족들이 해체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시리에 빠져 있는 청년들. 네. 우리가 빛나는 청년 힐링 캠프라는 걸 합니다. 실업 빛나는 청년 힐링 캠프. 두 번 세 번 낙심하고 그렇죠.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네, 네. 초청해서 하고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에도 그 생존 학생들, 유가족, 동네 주민들,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그런 캠프를 열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그 시선이 안 가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발견해서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가진 사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극단의 예. 결심을 하기 직전인 사람들 암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 마지막 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 이런 분들이 와서 회복하고 또 기운 다시 얻어서 다시 시작하자. 예. 자, 그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요즘 우리가 먼저 경제는 이미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섰다고 하는 거는 네. 잘 공인합니다만은 오히려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 더 팍팍하다 그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네. 수요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누구나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면 누구나 어떻게 갈 수 있죠. 우리 저는 이제 기독교인인데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 생각을 늘 해요. 네. 우리가 절간이나 교회에 갈 때 돈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그 비용은 이렇게 물론 가격은 예, 비용을 어떤 거는 무료 프로그램. 아, 저는 선선 결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예.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결제를 하면 그만큼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네. 등을 밀어주는 사람 프로그램에서 저도 이렇게 강연 예. 가고 이런 받아서 네. 인쇄 받고 해서 1,000만 원을 제가 선선 결제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무료로 올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정당한 참여비를 내고 네. 이게 결합되어 있죠. 그렇군요. 자, 하여튼 그 말씀 나온 김에 이제 그런 일을 워낙 많이 해 오셨으니까 좀 이 질문을 좀 하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갈수록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고 마음을 다친 사람들, 정말 각박해진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래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되고 어떻게 다시 삶의 의지를 차릴 수 있을까요? 그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에 앞서서 지금 현상 중에 하나가 네. 우리나라 자살 1위입니다. 세계 우리가 1위죠. 노인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사회가 놓치는 것들이 그 전조를 놓치고 있습니다. 아, 어떤 현상이 있거든요. 예, 예. 극단의 결심을 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전조를 보입니다. 그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책상을 갑자기 정리한다든지 옷장을 정리한다든지 아, 뭐 은행 부자를 정리한다든지 네. 갑자기 애가 착해진다든지 이상한 질문을 한다든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전조를 놓치지 않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 저희 같은 민간 재단에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시선이 닿지 않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어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죠. 네. 네, 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이제 다시 저 아침 편지로 돌아가서 네. 이미 지금 고기를 넘기셨지 않습니까? 넘겼습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됐습니다. 네, 이 편지를 계속 쓰실지 좀 저의 궁금합니다. 꿈은 예. 제가 세상 소풍 마치는 날 아침까지 건강한 몸으로
벽에다 뭘 바르지 않고 네. 아침 편지 아유. 쓰고 예. 아침 잘 먹고 예. 점심 사이에 예. 호련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아유. 좋겠어요. 네. 그렇게 꼭 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400만 이제 독자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400만이라고 하면은 아직 안 받아보는 분들이 받아보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꼭 좀 편지를 좀 전해주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 바이러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걸 자꾸 전파하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영화도 입소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네. 분도 네. 당장 구도원의 아침 편지 구독하시고 예. 아 좋구나. 그러면 우리 뭐 배우자에게, 내 제자에게, 내 친구에게 네. 이렇게 징검다리 가구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바이러스를 널리 좀 전파했으면 좋겠다. 전염력이 강한 그렇죠. 행복 바이러스가 되십시오. 예. 그 마지막으로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우리 좀 이사장님 나오셨으니까 네. 이 시간에는 좀 아침 편지가 아니라 오후 편지를 하나 좀 아, 써주십사 제가 이제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받고 예. 제가 가져온 게 이게 네. 제가 받은 손편지들이에요. 아, 네, 그 편지 아침 편지 독자들이 독자들이 보내주신 이제 거군요. 보낸 이제 손편지들이 네, 쭉 있습니다. 네. 아유, 편지 많이 오는군요. 네, 이게 이제 일부 가지고 왔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 예, 예. 어,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가운데 하나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이분은 그 하남시에서 치과 의사를 하시는 분인데 동생이 그 필리핀에 갔다가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사망한 네, 거죠. 네. 멘붕이 와가지고 예.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했던 분인데 네. 좀 긴 편지입니다만 어느 부분만 좀 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치과의 상태는 코로나를 지내며 망할 수 있었는데 작년 1월부터 힘을 내서 일에 조금 살아났습니다. 읽고 쓰고 달리는 것. 제가 또 마라톤도 좋아합니다. 예. 아침 편지 이사장님께서 배운 기본기 그것을 매일 반복하며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비슷할 것 같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꿈과 열정을 깨우시겠지만 그 순위로 몸 잘 챙기시고 편안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오늘 듣는 분들에게도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일 해련. 네. 네. 이게 오늘 점심 편지입니다. 네. 아이고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 수백만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위로와 네. 희망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말씀 이렇게 펼쳐주셨다는 것 정말 감사드리고 네. 우리 시청자와 국민들을 위해서 대신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